아이고 첫 회를 잘 보셨나 모르겠네. 고객들이 첫 회 몇 뷰 예상합니까? 몇 뷰? 몇 50? 뷰? 50? 50? 어머 50 하면 감사해.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Just Friend 입니다. 여러분 1화 잘 보셨나요? 너 잘 보셨어요? 1화 잘 봤어요? 난 재밌더라. 나도 재밌었는데 어떡하지? 네, 저희가 지금 거울 보고 있거든요. 나르시즘이 빠져있어가지고요. 1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굉장히 큰 강족의 발전이었죠. 정말 내용이 구릴 수 있어도 일단 하나 찍었다 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어요. 오늘 뭐 합니까? 우리가 지난 1화 때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라고 하고 마무리가 됐고 기억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공부는 많이 해도 머리는 내가 좋은가 봐. 그거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이건 네. 젠더 감수성이 뭐예요? 그럼 젠더를 얘기 들어봤어요? 젠더. 그렇죠, 젠더. 젠더 뭐예요? 우리가 생물학적 성이 아닌 공부했어요? 사회학 그 정도는 아까 몰랐는데. 사회적 성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젠더죠. 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아닌 사회적인. 차가 좀 공부를 해서 그러는데 이게 제가 이제 배웠을 때 어떤 거였냐면 저도 젠더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고 원래는 HDMI 젠더 뭐 있죠 USB 젠더 이거밖에 몰랐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원은 똑같습니다. 종류라고 했던 거에서 이제 어원이 왔는데 일단은 젠더를 아시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스는 여러분 아시면 생물학적 성인 남성 여성 그게 이제 섹스인 거 젠더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역할 규정하자면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남성의 역할 남성의 사회적 성 역할은 뭐냐면 힘이 세거나 아니면 되게 울음을 참거나 과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여성의 성 역할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혹은 바뀌어나가고 있지만은 세심하고 뭐 애를 잘 보거나 음식을 잘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포용력이 있거나 그쵸 생물학적인 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괴로운 것도 있네요. 하다 보니까 아무리 친구여도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의 성 역할을 젠더라고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섹슈얼리티는 좀 더 얘기를 많이 해봐야겠지만 섹스나 젠더 그 모든 게 사회적 관념이다. 성에 관련된 어떤 지식 체계나 관념 체계 전체를 섹슈얼리티라고 얘기했었고 이거는 저희가 가면 갈수록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섹슈얼리티가 섹스나 젠더라고 했던 그 관념을 모두 포함하는 어떤 하나의 권력 관계로서 토괄하는 포용력 있어요. 언어이다. 그렇죠. 이 감수성은 뭐냐면 나의 성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의식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는 다른 성에 대해서 다른 성 역할에 대해서 젠더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 예민함 세심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젠더 감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강사님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젠더 감수성 뭡니까? 한마디로 젠더 감수성이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대한 구분이 아닌 사회적 성 역할을 얼마나 예민하고 민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의 개념이지 않을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궁금증은 감수성을 가져야 하냐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감수성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혹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궁금한 것 같아요. 젠더 감수성을 가져야 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굳이 그걸 따지고 들어야 해? 왜냐면 우리의 사회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나 따지고 소위 말하는 따지고 드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우수한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당위성을 묻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저 어떻게 설명할지 지금 제 머리가 이제 감수성이 왜 필요하냐. 그렇죠. 저는 첫 번째로 저한테로 해보면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자는 꼭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라고 하는 성공의 역할이 굉장히 강한데 전 포기했습니다.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죠. 왜 나와 왜? 물론 저도 지지했습니다. 그렇죠. 지지했지. 그쵸. 왜냐면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넌 돈 잘 보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한껏 지지했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저는 되게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눈물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소라고 막 이렇거든요. 맨날 이소라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듣고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질 짜는 게 좀 있는데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는 다큐멘터리가 EBS에서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있었는데 50대 넘는 남자들한테 울어보라고 했는데 결코 아무도 못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병돼요. 죽어 사람이. 언젠가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하는. 눈물이라는 얘기를 하니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요즘은 부모님의 채찍이 아동 폭력이지만 우리 국민학교 때 사랑의 매를 통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맞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운다고 맞았어. 그러니까 왜 울어? 어머니는 신여성이었어. 울지 마. 진짜. 왜냐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지. 나 누나랑 누나랑 저 있는데 저만
누나만 울었어 맞을 때. 언니 강해. 우리 누나 강해요. 강해, 우리 누나 언니 강해. 강해. 그래 나는 뭐냐면 울지 마. 근데 그 엄마가 우는데 운다고 또 맞아. 근데 아픈데 어떻게 안 울어? 무섭고 아픈데. 근데 울지 말래. 너 술 먹은 줄 알아? 술 먹고. 야, 술 먹고 웃지 내가. 우리 엄마가 내가 좀 자라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왜 운다고 때려서 또 울리고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옛날에 어머니가 시아버님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엄마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하셨대.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이 너무 나더래. 울 수 있지. 그쵸? 아버지가 뭐 이렇게 질책하시면 때로는 그냥 뭐 억울해서든 혹은 슬퍼서든 뭐 무서워서든 채색 씨가 울 수 있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 본인이 한없이 나약하고 그 모습이 본인 스스로가 너무 짜증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대단해. 그러면서 진짜. 우리 엄마가 울지 마. 나는 그래서 운다고 그렇게 많이 맞았다? 그래서 술 먹고 먹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서로 울만한 상황이 없긴 한데. 난 술 먹고 웃지. 뛰거나. 20살 때 있었어. 20살 연신내 때 뭐 울었어요. 제 기억. 밤 11시 일요일 날 교회 갔다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눈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는 게 나에게는 어렸을 때 울지 말아야 하는 거 눈물 흘리면 약해 보이는 사람 때로는 눈물이 나는 내 자신이 나 또한 이제 엄마의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 나 이렇게 나약해지면 안 되지 마치 그게 강하고 약하고에 대한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굉장히 여기서 살짝 딴 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아주 명확한 분석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울음의 기제라고 하는 거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억압이었던 거지 그렇지.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지. 아, 나도 배울 게 많겠네요. 저한테. 하여튼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여러분 A형, B형, O형, AB형으로 혈액형으로 한동안 막 있었어요 이런 게. 무슨 형이야? 맞춰보는 건 여러분 궁금하지 않죠? 저 A형입니다. A형? 아 A형 같은 이런 거 나 참 싫어. 그러니까, 나 이런 그러니까, 거 A형 같아, 그러니까. O형 같아 이런 거 너무 싫어. 왜냐면 한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한데 그렇지. 왜 그걸 간단히 나누냔 말이지. 제일 싫어. A병이라고 사이코래. 왜? 그런 면이 있을 때가 있어요. 25%. 근데 하여튼 근데 그런 것처럼 이거를 눈물이라고 하는 기제로 가지고 울지 마. 남자니까 울지 마. 아니면 여자면 약해 보일까 더 울지 약해 마. 보이면 더 울지 마. 근데 이거 다 어떤 규정해 놓은 관념이거든요. 왜냐면 그때 사회 자체가 무언가 약해 보이면 당하니까. 그렇지. 그거에 약해 보임에 존중을 했던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주 작은 가정 체계 내에서도. 근데 아주 어머니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존경합니다. 우리 순석 여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네. 엄마는 사랑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강제하게 되면 그렇지. 나한테 손해야. 내가 병 걸려. 비율적으로 내가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남자로 운동 잘해야 되는데. 전 체육 시간 정말 싫었어요. 난 체육 잘했는데. 나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체육 교육과 나온 선임이 나는 운동 못하는 남자 새끼들은 다 싫다.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정형화돼 있다는.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저도 이게 나쁜 건 있었겠지만 이 굉장히 강한 억압수준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여성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가사에 치우치는 역할을 받는 거예요. 애는 낳았으니까 육아는 네가 해야지. 혹은 시어머니하고 고부 갈등이라는 거 왜 생기느냐. 여성들이 권력이 없으니까 남자라고 하는 권력자를 대해가지고 권력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복잡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거의 역할이 한 인간을 젠더에 가둬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감수성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되는데 나가 어떤 남자지를 물어보는 거는 그렇지. 굉장히 많이 나는 났어요. 어떤 여자지. 그렇지. 감수성을 가지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네. 아, 대단한데? 요새 뭐 그 카피 배우나? 자유로워질 수 있고 편해질 수 있는 거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성들이 편해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바로 말씀드렸던 이제 질문이 이어질 할 텐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젠더 감수성이 있어요. 그럼 사람 되게 좋아한다. 남자가 네. 젠더 감수성이 있고 남자가 페미니스트예요라고 하면 오 되게 뭐 깨어 이래. 있고 되게 나- 열린 남자 같고 나- 이렇게 생겨도 괜찮아 보여. 나 엉망인데. 되게 엉망인데. 근데 만약에 봐라 여자가 나 젠더 감수성 있어요. 나 페미니스트예요. 라고 하면 불편해. 센 여자. 그러면 우리 차한테 물어봐야겠네. 차는 페미니스트인가? 이거 참 어려운 답이에요. 페미니스트예요? 라고 할 때 난 정확하게 사실 저는 페미니스트예요 라고는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아직 감히 내가 페미니스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지 못했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나는 여성의 옷을 입은 여성의 옷을 입은? 여성의 옷을 입은 말 편하게 괜찮아. 우리 배운 단계야. 배운다. 자, 그치? 나 해보자. 틀려도 괜찮잖아. 해보자. 여성의 옷을 입은 엄마이자 혹은 또 아내이자 전문가이자
여성성을 가진 사람이야.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좀 더 외적으로 아름답기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되게 막 나눠지잖아요. 네. 아름다움이 그 페미니스트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여성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야. 왜냐면 나를 규정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 차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자체를 얘기했었을 때 내가 페미니스트의 남성이라는 젠더가 얘기하면은 우와 되게 포용이 있겠네. 사람이 세심하겠네. 그렇죠. 얘기하는데 여기는 까다롭겠네. 예민하겠네. 예민하게.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 왜냐면 제가 또 40대의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니까 난 부드러운 과거와 많이 다르게 그래왔듯이 맥주 한 모금 먹었을 때 그렇다고 페미니스트야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네 라고는 말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차라리 우리 더 많이 이제 얘기를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근데 혼자 자꾸 삿대질이야. 여러분 너한테 나갈게.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완성은 페미니즘이 아닌 거죠. 페미니즘 완성은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휴머니즘인 거지.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얘기 못하는 이유도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다른 하나의 잘못된 시선, 편협한 시선에 되는 거지. 페미니즘이 그래서 여성만의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거. 근데 여성이라고 하는 현재의 젠더 위치성으로 페미니즘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밥그릇 얼마나 된다고 그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왜 까다롭게 기존의 관념을 깨트리려고 하냐. 원래 살던 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권력. 그 다음에 아주 오랜 역사상으로 가장 길었던 권력의 억압이거든. 근데 그거를 잘 적응했을 수도 있고요. 머리가 영민해서 혹은 그냥 몸을 붙여서 아마도 후자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방송을 내가 박이랑 찍는다라고 했더니 강사님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강사님 맞아. 굳이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그러면 강사님 페미니스트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또 나는 바로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지금쯤에 와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할 맞습니다. 권리는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강사님 저는 권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들 근데 하더라고요. 혹시 그 여성들이 많죠? 남자들이 쥐들이 뭘 한다고? 남성들이 일단 먼저 그랬고 여성들은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안 하려고요. 저희 유튜버가 잘 돼야 됩니다. 저희가 잘 돼야 돼요. 근데 난 또 하나 불안한 건 뭐냐면 봐봐요 유튜브에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을 딱 치면 딱 그 영상들이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욕과 싫어요가 막 수천 개야. 좋아요는 몇백 개면 싫어요가 수천 수만 개가 되면서 왜 니들끼리 그렇게 밝혀서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어. 저 역시 사실은 참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너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 또한 나를 규정화시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지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저도 이걸 얘기하면서 저처럼 아주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내가 얘기하면 난 괜히 껍데기가 이렇다고. 이거를 저희가 여러분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분명히 이걸 올리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패만 들어가면 나오는 뭐 꼴팬이 뭔 팬이 나오는 사람들이 내용 하나도 안 볼 겁니다. 근데 저희는 굳건하게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고자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난 설득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궁금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 과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끝없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젠더 감수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Just Friend 입니다. 네. 오케이.